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리봇 작가님, 또 최한리 작가님, 손종훈 작가님 세 분을 모시고 2021년 쿱과 친구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프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작가님들 나와 계시는데 일단 같이 인사 한번 드릴까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우리 세 분 작가님 나오셨는데 간단하게 좀 인사 이렇게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그 마리봇 작가님부터. 네.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봇이라는 장명으로 쓰고 있는 권태원 작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끝인가요? 네. 네. 뭐 간단하게 뭐 사는 곳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는 곳은 경기도 광주 쪽에서 살고 있고요. 뭐 거기서 우리 이쁜 강아지하고 뭐 이제 가족하고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지내고 있어요. 네, 그러시군요. 네. 다음에 우리 최한리 작가님. 네. 저는 최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 한 귀퉁이에서 저기 정릉천이라고 하는 개천 근처에서 아주 물이 맑은 곳인데요. 그래서 아주 행복하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에 우리 손종훈 작가님. 네. 저는 경기도 양평에서 한 20년째 살고 있는데요. 뭐 지금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뭐 딸이 한 5년 전에 결혼해서 손주를 낳고 그리고 들어와서 같이 살고 있으니까요. 그러시군요. 예. 너무너무 이렇게 즐겁게 생활하고 즐겁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 주제가 그 쿱과 친구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렇게 정해졌는데 혹시 세 분은 원래 잘 아시던 사이신가요? 아니요. 처음 됐어요. 네, 오늘 처음 봤습니다. 성함이야 이렇게 알고 있었지만 만나는 건 맞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 요번에 처음 만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좀 정한 뭐 이유가 좀 있을까요? 우리 마리봇 작가님? 그러니까 친구들 아마 친구 되라고 그랬을 것 같은데요. 친구 되라고. 네. 친구 되라고 이렇게 해서 저희 친구 돼요. 그죠?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셔서 네. 그런 거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래서 그냥 우연히 그러니까 뭐 약간 이제 아마 갤러리 측에서 주제를 정하시고 그래서 작업을 이제 랜덤식으로 저희 작가들이 이렇게 해서 만나지게 된 것 같은데 네. 생각보다 너무너무 작업들이 각자 개성들도 있으시면서 네. 또 묘하게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이번 전시 그러니까 참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우리 최한리 작가님은 좀 이번에 세 분이서 같이 좀 작업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렇게 제 그림이 너무 어둡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그랬는데 와서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해놓고 보니까 참 잘 어울린다. 생각 외로 이렇게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작가님들 성함은 이렇게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뵙고 얘기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하니까 참 이렇게 좋은 시절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시군요. 저도 처음에 이렇게 그림을 컴퓨터로만 이렇게 봤을 때는 조금 무거운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렇게 와서 딱 보니까 또 그렇게 무겁지만도 않고 또 가운데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중심을 잡아주는 듯한 그런 좀 느낌도 그렇습니다. 우리 손종훈 작가님은 이번에 좀 같이 작업하시는데 좀 뭐 작업하시면서 좀 어떤 느낌 드셨나요? 사실은 이렇게 3인전이라고 하면은 그림의 어떤 주제가 좀 비슷하거나, 아니면은 같이 활동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거나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갈 텐데, 이거는 뭐 전혀 저희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누구랑 하는지 이거는 철저하게 이거 비밀로 되어 있는 거고, 저도 최근에 이제 뭐 한 달도 안 됐죠. 한 몇 주 뭐 이렇게 해서. 작가들이 이제 이렇게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들었고 작품도 이제 뭐 처음 이렇게 봤을 때 저도 놀랐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기획을 했지? 그래서 오히려 더 이렇게 기획자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기대감에 이제 오늘 와서
이렇게 DP를 이렇게 하면서도 걱정도 했어요. 네. 걸기 전에는 걸기 전에 걱정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로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안으로 들여다보니까 단지 인간을 이렇게 그리는 어떤 공통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또 다르게 해석하면서도 그 안에서 분명히 이렇게 공통점도 발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셔서 이렇게 직접 느껴보시고 네.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료나 이렇게 다루는 방식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도 실제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느껴보면은 네. 굉장히 재밌는 전시가 아마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시군요. 조금 전에는 말씀 잘 못하신다고 하시더니 지금 제일 길게 지금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아까도 잠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처음에 이렇게 왔을 때 우리 이제 그 마리로 작가님 성함이 이제 권태원 네. 님이셨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치안님이시고 손종훈님이셨는데 그림이 너무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사실 이제 작가님하고 그림하고 이렇게 비슷한 부분들이 많은데 오늘 오신 분들은 좀 이미지와 굉장히 다른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깜짝 놀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마리오 작가님부터 좀 내 그림의 나의 어떤 작품의 좀 그런 특징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의 작업은 저는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이제 시간에 대한 거, 시간의 흐름이나 연속이나 또는 지나간 거, 앞으로의 미래의 생각, 미래의 시간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해요. 네. 그래서 뭐라 그럴까 우리가 보면은 이제 저의 저런 이제 다중우주라는 저 작품을 제가 하면서 네. 저 작업이 뭐냐면 저는 이제 저의 현재의 저하고 네. 그 전에 기원전에 저의 모습이 뭔가 원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네. 모습하고 앞으로 미래의 저의 모습. 미래는 저는 좀 짧게 잡았어요. 2070년으로. 2070년에 저의 모습을 잡았는데 네, 네, 네. 아마 그때는 저는 아마 저 오른쪽에 있는 애처럼 약간 이제 안드로이드가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술이 발달돼서 저가 이제 뭔가 바뀌어질 걸지도 몰라요. 50년 후에는요. 네네. 그래서 이제 50년 후에까지도 제가 뭔가 이렇게 뭐가 되어 있을 것이고 그때의 그런 모습들을 제가 이제 생각을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과거, 현재, 미래의 그런 저의 모습들을 그냥 다 일평행선에서 보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끔씩 지금 현재가 무슨 가상현실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가끔 해요. 네. 그 다음에 그 전에 저의 14살 때 저의 모습, 그게 스냅 사진처럼 딱 박혀 있어요. 네. 그런 모습. 아까 선생님은 뭐 저기 선생님 얘기하셨지만 무슨 뭐 색깔이나 어떤 형태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저는 저를 올려놨어요. 저거 애들이 다 과거에 언젠가의 저의 모습이고 앞으로 미래의 언젠가의 저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 애들이 이렇게 평행선에 있어서 가끔씩 저는 걔네들하고 얘기가 되고 대화도 할 수 있고 네. 이러면서 그냥 이제 과거의 저하고 미래의 제가 현재의 저를 응원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시군요. 네. 저도 작품을 이렇게 보면서, 뭔가 이렇게 좀 어떤 부분에서는 좀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좀 이렇게 과학적인 뭐 그런 것도 있고, 약간 SF적인 이런 요소들도 있고, 그랬는데, 그게 어떤 건가 봤더니 지금 이야기해 주시는 그런 내용을 들어보니까, 네. 뭔가 이렇게 좀 공상, 뭐 이런 쪽도.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소통이라는 거는 이제 과거의 소통하고 미래의 소통 같이 하고 싶은 그 통신 기구가 저는 휴대폰에 있는 그 애플인 거예요. 네. 그래서 애플이라는 걸 좀 상징적으로 제가 생각을 했고 통신한다라는 네. 과거의 저와 미래의 저가 통신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를 이제 저쪽에서 안에다 그림 안에다가 넣고 언젠가 진짜로 2070년에
뉴욕의 타임스퀘어 앞에서 네. 네, 만날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저걸 보고 저게 진짜 F를 생각하고 그리신 건지 했는데 사실 네, 실제로는 네. 그렇게 그리신 거군요. 그러니까는 네.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최한리 작가님 또 좀 작품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림을 그리는 이유가 조금 이미 알고 익숙해진 거를 좀 더 잘 알고 싶어서 그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옆에 친한 사람들, 뭐 가족들을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림을 그림으로써 더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또 용서할 게 있다면 용서하게 되고 그 관계에 있어서 저 자신에 대한 용서도 가능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어떤 해결을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그래서 어떤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는 않지만 네. 일종의 어떤 종교와도 비슷한 네. 종교적인 어떤 기원 같아서 저는 좀 심각하게 사람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처음 이렇게 글을 보니까 인간은 좀 기본적으로 좀 어둡다라고 이렇게 네. 좀 표현을 하셨는데 뭐 거기에는 또 좀 뭐 다른 의미가 또 있으신가요? 예, 저번 때 어디서 보니까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다는 얘기가 있어서 참 저 얘기랑 비슷하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림도 그늘이 있을 때 조금 더 어떤 아름다움이 느껴지듯이 네. 인간도 사람도 이 세상에 살면서 그늘이 그 사람을 더 입체적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 잘 소화만 한다면.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에 주목해서 불행을 불행으로 끝이지 않고 그 불행을 통해서 어떤 행복이라고 하면 좀 뭐하고 어떤 다른 것으로 변화될 때 그게 참 삶의 묘미 같습니다. 그게. 그래서 네. 제 인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도 그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 포인트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를 또 듣고 보니까 처음에 봤을 때의 그림의 느낌과 또 지금에 보는 또 그림의 느낌이 또 좀 달리 이렇게 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그 선종훈 작가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뭔가 이렇게 좀 직접 와서 보면 또 네. 훨씬 더 또 다른 느낌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선종훈 작가님은 제가 이렇게 처음에 봤을 때 남성분이 그렸다고 생각되지 않을 만큼 이렇게 좀 이렇게 아름다운 색채 또 이렇게 뭐 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초보지만 좀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좀 느껴졌는데 또 작품 색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림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 인물이 이렇게 고정이 돼서 나오기 시작한 거는 한 15년 된 것 같고요. 네. 그전에는 굉장히 표현적이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즉흥적이고, 그 다음에 개인보다는 이제 군중을 이렇게 많이 그렸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모여서 힘을 갖는 것보다는 여러 명이 이렇게 모여져서 힘을 갖는 네. 군중 속의 개인 네. 이렇게 작업을 해 나가다가 이제 여러 가지 고민들 다들 있는데 이게 하나의 변곡점이 있어서 이제 개인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고민은 너무 하지 말자. 그림을 그릴 것이냐 아니면은 그림을 그릴 게 아니면 사람을 그릴 것이냐. 이런 게 이제 화두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림하고 이렇게 사람하고를 분리를 시켰던 게 이제 저 30대, 40대 고민이었다라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양평에 이렇게 자연하고 같이 지내다 보니까 그것도 많이 누그러들고 그러면서 그래 이거 고민할 필요 없다. 내가 그림이고 내 그림이 곧 또 사람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이렇게 진지하게 바라다 보니까 정말로 이렇게 사실은 아름다워요. 저희들이 이제 아름다움을 쫓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역시 이렇게 저희가 바라보는 대상으로서의 인간이 정말로 아름다운 존재구나. 이런 거는 이제
이렇게 절절하게 느끼게 됐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자연을 보면서도 사실은 닮은 점이 참 많구나라는 것도 느꼈어요. 꽃 한 송이 피는 것도 이렇게 잔잔히 이렇게 보게 되고, 네. 그 다음에 꽃이 저 안에서 이렇게 꽃 한 송이가 피어나가는데 땀을 저렇게 많이 흘리나? 뭐 이런 것도 이제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어느 날 이렇게 연꽃이 피는 걸 이렇게 보니까 정말로 금빛인 거예요. 그 빛을, 태초에 이렇게 이런 식물도 이렇게 빛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도 이제 느끼게 됐고,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빛을 찾아다니는 어떤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빛이야 뭐 위에서 떨어지거나 아니면 좌우에서 떨어지거나 이런 광선들일 텐데, 네. 저는 이제 직접 내 가슴에서부터 빛이 떨어진다. 안에서부터 나오는 반딧불이가 이렇게 자기 빛을 이렇게 네. 반사하는 것처럼 그 빛이 곧 아름다움일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그거를 스스로 나도 아름다워, 나는 내 존재가 아름답다라는 거를 어떻게 생각하면 그리고 싶어서 네. 그 빛을 제가 의미로 찾은 것 같아요. 실제로 빛을 가슴 밑에다가 이렇게 놓고 보면은 얼마나 무서워요. 역광으로 생기는 게 네. 굉장히 무서운데 그 변고점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많이 이제 쓰는 것 중에 하나는 요 광대뼈 이쪽 볼인데요. 네. 그 사춘기 소녀가 이렇게 처음에 사랑을 느낄 때, 이렇게 이성을 쳐다보고 이렇게 사랑을 느낄 때 볼이 이렇게 발그스름해지는데, 근데 그 지점하고 밑에서 역광이 이렇게 올라오는 그 느낌을 이제 어떻게 보면 발견을 했다라고 할까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빛을 계속 쫓게 됐고, 네. 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아름다움에는 이제 저희들이 표현할 수 있는 색이나 형태나 이런 것들이 몰랐던 또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한 빛깔, 그다음에 뭐 자연에서 얼마든지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시간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것들. 네. 그래서 섬세한 어떤 색감을 이렇게 쫓는 작업, 네. 뭐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조금 전에 이제 뭐 환경 얘기도 좀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작업을 하시게 된 어떤 변곡점 얘기도 좀 해주셨는데, 실제로 뭐 그 변곡점과 관련돼서 어떤 뭐 계기가 있으셨나요? 그거는 뭐 모든 작가들도 어려울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 뭐 20년 전이면은 저도 거의 40대 이제 막 시작돼서 제가 양평으로 들어갔는데요. 뭐 그 당시에 저희 자식들 둘이 한 애는 큰 애는 고등학교 2학년, 그다음 밑에는 중학교 1학년. 그러니까 얘네들 다 데리고 양평을 이제 들어온 거거든요. 물론 이제 집도 다 완공되지 않은 상태, 그다음에 빚도 많이 진 상태. 이게 한 5, 6년이 이제 가니까 들어와서도 내가 작업실을 짓고 싶어가지고 내 꿈을 40대에 이미 이뤄서 너무 좋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거죠. 한 5년을 이렇게 작업도 제대로 못하고 작업실만 보면 이제 갑갑하고 뭐 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더 그림도 이제 그리지도 못하고 힘들어했던 그런 기간이 있었고 뭐 그때 이제 저 갤러리에서 제 그림을 쭉 한 10년 이상 봐왔던 갤러리에서 이제 좋은 제안을 해줘서 이제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대중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그런 계기가 그게 있었었죠. 그렇죠. 그때는 이제 사실은 그 전에 해왔던 그림들이 내 작업실에서 내 그림이 나만 보는 걸로 또 어떻게 생각하면 장단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작업에 대한 이렇게 사실은 고민이 많이 있었었어요. 대중예술 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 싶은 그 고민. 뭐 하여튼 그런 과정들 속에서 그러니까 한 1, 2년을 저도 좀 트레이닝을 좀 하고 새롭게. 그다음에 갤러리스트도 저한테 좋은 조언을 해줬고. 뭐 그러면서 이제 요즘 그림으로 오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갤러리스트 역할이 큰 거죠. 저한테는 그게 이제 고마운 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우리 또 마리보 작가님은 좀 그림과 관련해서
뭐 지금까지 이런 그림은 없었다 뭐 이렇게 시작하실 때 좀 예. 그런 느낌이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럴 때 그 마음은 좀 어떠셨어요? 그거는 일종의 약간의 오기였어요, 사실은. 아.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두 분의 작업을 이렇게 이제 SNS에서 봤을 때 엄청 내공이 깊으신 분들이구나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의 이제 저 작업이 매치가 될까 저도 사실은 솔직히 되게 조금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뭐 그냥 지금까지 이런 그림 없었다라는 거는 이제 일종의 저는 이제 물론 이제 뭐 그냥 이렇게 과시라고 표현해 그거는 아니고 뭔가 좀 이제 그냥 틱 던져버린 그런 거예요. 약간의 그런 건데 뭐 사실은 또 조금도 없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저의 작업에 대한 그 생각을 그러니까는 이 그림이 어딘가에서 저는 이제 신호가 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러시군요. 앞으로 지금은 작업이 조금은 작지만 네. 지금은 작은 작업이지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떤 메시지를 어디론가를 이제 보내면 또는 어디선가 메시지가 오면 저는 그게 송수신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어쩌면 얘네들이 제가 그냥 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F사에 걸릴 수도 있어요. 예, 미국에. 네네네네. 네, 그래서 그냥 생각인 거예요. 꿈인 거고 상상이고 그냥 그런 거예요. 뭐 저런 거는 없겠지만은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냥 그거가 재밌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그래서 스스로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의 신발도 나이키 신발을 나이키가 아니라 거기 아디다스 네네, 신발을 아디다스, 신기고 네네. 뭐 때로는 이제 뭐 루이비통 가방 같은 것도 제가 이제 그냥 이렇게 로고를 재미나게 생각으로 그리고 이제 네. 애플도 하나, 둘, 세 번째 아이는 이제 그 애플사 로고를 들고 있는 거예요. 네네. 예, 쟤도 그러니까는 FC에게 보내는 제목이 그거거든요. 네네네. FC에게 보내는 메시지인데요. 그냥 지금 그림이 좀 작아서 그런데 크면은 조금 더 지금까지 이런 그림 없었다라는 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혼자서 저 혼자서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네. 저도 사실 저 그림을 보면서 네. 저런 그림은 정말 애플 같은 데서 좀 사서 그 회사에다 좀 걸어놔야 되지 않을까. 100호짜리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요. 가능할 네. 것 같아요. 네. 아니면 제가 지금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씨를 좋아해요. 그분의 그러시구나. 사상을 좋아해요. 생각. 예, 과감하게 저지르는 화성으로 네. 가기 위해서 돈을 벌어서 그런 데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의 그런 마인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그런 분들하고의 어떤 송수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끝없이 보냅니다. 네. 마음속으로 계속 신호를 그렇습니다. 네. 언젠가 좀 닿기를 네. 저도 바라고 예, 분명히 좀 닿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생각도 되었습니다. 네. 다음에 우리 최한지 작가님은 정말 그 그림을 이렇게 보면 정말 그 무게감 그거를 이렇게 정말 이렇게 뭐 압도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도 들고 한데 이렇게 그려 보면은 뭐 사람을 사람답게 그리고 또 뭐 재료를 또 재료답게 이렇게 표현하기 위한 몇 가지 이렇게 규칙들을 이렇게 좀 가지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혹시 뭐 그런 규칙들과 또 이런 작품과 또 어떻게 좀 이렇게 연관이 되는지 그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 그림 보면은 굉장히 무질서합니다. 사실은. 네. 그래가지고 제 성격도 좀 무질서해요. 그래서 그림에서 그런 게 나타나니까 그게 제가 바라던 결과가 안 되는 게 당연하죠. 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몇 가지 규칙을 세웠어요. 그래서 사람을 사람답게 그린다는 거는 좀 인간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그런 거를 그렇다고 인간 중심주의로 되자는 건 아닙니다. 네. 너무 인간을 무가치한 존재로 만들고 싶지는 않았어요. 네. 제가 나이가 먹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재료를 재료답게 쓰자는 거는 일종의
어떤 장인 정신 같은 건데 그게 사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근데 네. 그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렇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하여튼 그런 것이 이제 작품과 어떻게 네. 이렇게 좀 연결이 되는지. 그래서 이제 그거는 자기 트레이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재료를 재료답게 쓴다는 문제가 남은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거 쉽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그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 일종의 저 자신에게 그 스튜디오에서 작업하면서 부과한 어떤 룰이랄까? 네. 마치 스님들이 그 절에서 지켜야 하는 그 법규가 있는 것처럼 사찰의 그 내규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것처럼 저도 이제 어떤 생활이 작업이라는 게 굉장히 방만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자신에게 주는 어떤 그런 룰 같은 겁니다. 그러셨군요. 그 조금 전에 이제 무질서란 얘기를 좀 이렇게 해주셨는데 사실 저도 이제 그 이렇게 미술전에 가끔 이렇게 이제 가 보다 보면은 정말 그 저게 이렇게 그림일까 싶은 뭐 이런 그림도 있어서 예전에 한 번은 제가 이제 동그라미만 그려놓은 그림이 있는데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래서 저런 거 나도 그리겠다 해가지고 제가 집에서 그려보겠다고 그걸 이제 했는데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무질서라고 표현하셨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또 많은 질서들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 그 손정은 작가님은 좀 이렇게 그림 표현하면서 좀 신비라는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하셨는데 네. 그런 것도 좀 이렇게 관련이 좀 있으신가요? 네, 그 사람을 이제 그리다 보니까요. 특히 이제 대상이 또 여인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성과 성을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남성이 여성을 그릴 때 좀 성적으로 이렇게 한쪽으로 살짝 치울 수도 있고 반대로 이렇게 신앙으로 이렇게 넘어서는 그 신비로움을 더 갈 수도 있어요. 그 중간 지점에서 제가 선택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처음에 이렇게 스케치를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그림이 딱 나오고 나면 계획을 또 이제 세워야 되잖아요. 컬러도 구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스케치가 완벽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지 이렇게 그 다음 과정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되게 피곤한 작업이긴 한데,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의도적으로 머리 컬러를 바꾼다든지, 예,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신비롭게, 그 다음에 눈을 뜨는 모습보다는 이렇게 자기 내면의 나를 보는, 또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자세에 있는 여인을 그렸을 때 더 신비로 좀 가까워지지 않느냐. 근데 이런 표정이나 이런 그림을 그릴 때 이제 가장 기본으로 제가 이렇게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건 방가사유상이에요. 네, 다시 방가사유상. 네, 우리 불상에서 보면 눈이 감는 것도 아니고 항상 이렇게 눈은 반은 떠 있지만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바라다보는 어떤 건 정지된 그 사람의 모습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훨씬 더 신비롭고 그 종교의 세계로 이렇게 좀 가까이 간. 근데 지나치게 그쪽으로 가버리면 종교화가 되겠죠. 그렇겠죠. 네, 그거는 오히려 숭배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조절하려고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경계 지점에서 이렇게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작업을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재미, 어떤 그런 게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셨군요. 자, 오늘 이렇게 세 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세 분이 오시니까 정말 한 분의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고 싶은데 시간이 조금 부족한 게 좀 아쉽기는 합니다. 이제 거의 시간이 좀 다 되어 가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좀 그림을 그리시고 오늘 요번에 이제 제출하신 출품하신 이제 그 작품 중에 뭐 다 그러시겠지만 그래도 이번에 좀 선보이는 작품 중에 좀 애착이 갔거나 또는 좀 추천드리고 싶거나 또는 좀 이 그림 그릴 때 제일 힘들었거나 뭔가 이렇게 좀 에피소드가 있는 그런 그림 한 점 정도씩만 이렇게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 네. 저는 이번에 여기 출품이라고 하는가요? 출품을 한 그 작품 중에 제일
쉽게 그린 그림이 있고 제일 어렵게 그린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저기 그 재즈 싱어라고 하는 저거는 굉장히 쉽게 그렸어요. 예, 저건 보는 사람이 좀 뭐랄까 자기의 몸으로 그 재즈를 느꼈으면 했어요. 그래서 근데 굉장히 쉽게 그렸고, 근데 여기 그 피에타를 주제로 2점을 그렸는데, 네. 또 가운데는 저희 어머니를 주제로 바느질하는 모습을 그렸는데, 요 3점은 모두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저거에서 어떤 재료를 다루는 데서 아직도 미숙하구나 하는 걸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유화라는 게 참 여러 가지로 굉장히 섬세한 재료구나. 그래서 갈 길이 멀구나 하는 걸 느끼게 하는 게 저 작품들이었어요. 그래서 제일 어려웠지만 또 그만큼 또 애정도 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저 그림을 제가 이제 제목을 모르고 있다가 그 어머님을 주제로 그리셨다고 하니까 정말 그 그림에서 정말 그 어머니의 그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확 배어 나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리도 작가님, 네. 저는 일단은 저쪽에 다중우주라고. 제일 큰 작품?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작업을 좀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네. 예, 한때 이제 저것도 항상 이제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모습을 한 데다 다 집어넣은 거예요. 왜요? 한때 저의 이제 뭐 이렇게 흡연했던 모습, 그러니까 저의 모습이라기보다도 이제 그러고 싶었을 때가 있었어요. 한때는 뭐 그런 쪽에 약간 이탈하고 싶었던 심정도 있었고, 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거의 모습하고 저 그때 눈 파랗게 딱 되어 있는 파란 머리 그 친구는 또 말씀드려서 조금 뭐한데 2070년에 저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아마 뭐 이제 뭔가 하고 있겠죠. 그런 모습들을 제가 한 군데다 다 집어넣은 그 모습을 저걸 한번 좀 말씀드려 보고 싶고 하나 더 해도 될까요? 예. 네, 하나 더는 그러니까 저기 오른쪽에 있는 애하고 그 친구, 그거, 아까도 얘기했는데 똑같은 얘기 같은데요? 예, 그냥 메시지 보내는 거예요. 예, 계속 어디선가 보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마 달 것 같아요. 끝없이 보내면 어디선가 신호가 받고 오고, 이런 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손정훈 작가님? 네. 예. 저는 여인을 많이 그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인 그리지 말고 좀 다른 것 좀 그려봐라. 풍경도 좀 그리고. 그래서 정물을 하나 그렸어요. 이번에 정물을 하나 이렇게 그렸었는데 잘 되지가 않아요. 사람이 없는 그림, 사람이 없는 그림이 이렇게 힘드나? 그렇게 해서 정물을 그리는 게 제일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 하나 그리고 바로 다시 또 맞아요. 그렇죠. 5점을 그렸었는데. 그러니까 아마 여기 공통점은 인물이라는 공통점이 때문에 아마 다 특성, 개성이 틀려도 어우러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어제까지 사실은 저 그림을 빼고 싶다라는 생각이 근데 아무래도 개수가 제가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일단 가져왔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벌써 또 그 약속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또 우리 시청자분들 또 이제 앞으로 관람하러 오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씩만 딱 마무리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마리보 작가님. 저희 쿡과 친구들의 이 전시에서는 정말 세상에 이런 그림은 없었다입니다. 네, 한번 구경 와주세요. 실제로 봐주시는 거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를 저도 다시 한번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많이들 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우리 최한린 작가님. 네, 저 그림 많이 봐주시고요. 그림 보실 때 그림은 어렵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림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보는 것도 그리고 작업도 어렵지만 이해한다는 건 참 모든 분야를 이해하는 건 힘들지만 그림도 힘듭니다. 그래서 그걸 각오하시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손정훈 작가님. 네,
더운 날씨이긴 하지만 이제 가끔 찬바람도 이렇게 불 시간이 가까워진 것 같아요. 네. 자주 와서 그림 봐주시고요. 네. 다시 한번 국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우리 마리봇 권태원 작가님, 그리고 최한리 작가님, 선종원 작가님 모시고, 2021년 국가 친구들이라고 하는, 작품전의 프리뷰를 진행해 봤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